후회 없겠냐고 지옥부는 물었다. 하지만 오흥수는 오래전부터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래 버텼어. 무릎도 시리고 나보다 훨씬 잘하는 후배들도 많아졌지. 이젠 박수 받으면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말끝은 담담했지만 오흥수의 눈동자에는 지난 시간을 하나씩 접어넣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맺혀 있었다. 지옥부는 그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났던 그가 이제 생활인 오흥수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은퇴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다. 내가 말했잖아. 백댄서 오흥수가 아니라 생활인 오흥수로 살겠다고.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낮게, 그러나 똑똑히. 사랑한다 지옥분. 그 말은 마치 오랜 무대의 마지막 음악처럼 천천히 그녀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었다. 순간 지옥분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동이 먼저 밀려왔고 이어서 수많은 섭섭함이 그 뒤를 따랐다. 눈물이 차오르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갔다. 왜 때려? 당황한 듯한 흥수의 표정에 지옥부는 터져나오는 감정을 겨우 눌러 담으며 말했다. 이 말 듣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흥수는 피식 웃었고 망설임 없이 지옥분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대답 대신 키스로 감정을 전한 그 순간 지옥분은 오랜 기다림이 보상받는 듯한 안도감에 눈을 감았다. 서로를 감싼 손길에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사랑은 그렇게 뒤늦게 도착했지만 정확한 타이밍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지옥분이 갑자기 손을 입에 대고 등을 둥글게 굽혔다. 옥분씨 괜찮아? 속이 갑자기. 기름 냄새가 역해요. 공주실 눈빛이 번뜩였다. 설마 임신 아니야? 지옥분이 임신을. 이러다 마광숙보다 더 첫차를 타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저번처럼 불맛 입힌다고 태우지 말고 적당히 익혀. 공주실의 잔소리가 가볍게 튕겨나갔지만 주방 가득 퍼진 기름 냄새 덕분에 세 사람의 표정은 이미 반쯤 달아올라 있었다. 마광숙은 뒤집개를 살포시 눌러 전을 노릇하게 익혔다. 언니, 이 정도면 적당히 익은 거죠? 지옥분이 물은 뒤 살짝 헛웃음을 지었다. 입안에서 알싸한 쓴맛이 올라왔지만 애써 삼켰다. 좋아, 이번엔 성공이네 하며 광숙이 웃어 보이고 공주실도 고개를 끄덕였다가 불쑥 지옥분의 왼손을 쳐다본다. 근데 그 손가락의 반지는 뭐야? 흥수 사돈에게 받은 거야? 지옥분은 얼굴이 발그레해져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 녹화 끝나고 오빠가 끼워줬어요. 야, 마광숙. 너 정신 차려. 까딱 잘못하다 막차 타겠어. 공주실이 농담 반, 진심 반으로 타박하자 마광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처차면 어떻고 막차면 어때요? 그러나 마광숙의 말이 끝나기 전에 지옥분이 갑자기 손을 입에 대고 등을 둥글게 굽혔다. 전보다 기름 냄새가 갑자기 독하게 느껴졌다. 옥분씨, 괜찮아. 마광숙이 뒤집개를 내려놓고 다가갔지만 지옥분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며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반쯤 삼킨 메스꺼움이 다시 치밀어 오르는 듯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렸다. 공주실 눈빛이 번뜩였다. 잠깐 설마 임신? 마광숙도 손에 든 집게를 놓고 다가섰다. 괜찮아요. 정말 임신인 거야? 광숙이 놀라 묻자 지옥분은 당황스런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에 매운 떡볶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떡볶이는 어제 나도 먹었거든. 마광숙이 꼬집듯 말했다. 공주실이 슬며시 지옥분의 손을 잡았다. 우선 쉬자. 기름 냄새가 얼마나 힘들어. 우선 쉬고 어떻게 해야지? 광수가 우선 흥수 사돈에게 빨리 연락하고 병원 갈 준비해. 그때 문이 열리고 오천수와 문미순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설마 저희 축하 파티 준비하시는 거예요? 힘드실 텐데.
근데 옥분 씨 얼굴 왜 그래요? 지옥분은 수줍게 웃다 또다시 어지럼증을 느껴 싱크대로 몸을 기울였다. 미순이 당황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공주실이 대신 대답했다. 일단 방에 가서 누워야 해. 느낌이 확 오네. 모두들 축하할 준비해. 지옥분은 길게 숨을 내쉬고 다시 손가락에 낀 반지를 한번 어루만졌다. 정말 우리 아기가 맞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 손끝에서 흥수에게 받은 반지가 반짝거린다. 지옥분이 그 반지를 받은 건 불과 보름 전이었다. 오흥수는 방송국 리허설을 마친 후 무릎 한쪽을 꿇고 오래 품어온 은색 반지를 내밀었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방금 전까지 무대였는데 지금부터는 옥분이 너야. 과거 아이돌 가수들조차 대시하던 화려한 백댄서 출신답게 오흥수의 고백은 과했다. 그러나 그날의 열기는 과장도 허풍도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열기가 몸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어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오흥수는 초음파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지옥분의 손을 꼭 잡는다. 이게 우리 아가라고요? 이 조그만 점이. 네, 임신 6주 차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지옥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오흥수는 한참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옥분아, 나 진짜 아빠 되는 거야? 오흥수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음악이 멈춘 무대처럼 고요한 순간 지옥분은 흥수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안다. 흥수의 떨림은 책임감의 무게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흥수는 병원 로비에서 즉흥적으로 춤을 추려다 멈추었다. 흥이 넘치는 춤 대신 그는 지옥분에게 진중한 목소리로 앞으로 샌드위치 가게를 새벽부터 밤까지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옥분은 그 다짐 속에서 어린아이 같던 흥수가 한순간 가장이 되는 과정을 분명히 목격했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안도와 존경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 오흥수가 진지한 얼굴로 일어섰다. 저 형, 형수님, 그리고 사돈어른. 이제 아빠가 된다는 거 막연한 꿈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장난 같은 샌드위치 가게 말고 진짜 옥분이랑 아가를 책임질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오천수는 우리 흥수가 이런 말을 다 하고 이젠 철이 제대로 들었구나 하며 대견해했다. 그리고 사돈 어르신. 옥분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면목 없지만 친정 엄마처럼 챙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형수님, 둘째 형수님, 우리 옥분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며 큰절을 한다. 흥수는 형들과 마광숙의 따스한 시선을 받았다. 그 시선들은 겉으로는 장난스러운 농담이 오가는 한가로운 오후 같았지만 가족이 지닌 무언의 결속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형제들은 흥수와 지옥분의 결혼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강수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 사회 진행을 자처했다. 사회라면 평소 차분한 성격과 다정한 목소리를 가진 자신이 제격일 것이라 판단했고 그 판단 뒤에는 형을 위해 무언가 해내고자 하는 깊은 애정이 자리했다. 오천수와 범수는 새로 태어날 조카와 흥수 식구들이 타고 다닐 차를 선물하고자 알아보기 시작했고 미순과 독고세리도 옥분을 위한 베이비 샤워 파티 등 여자들만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 모습에서 지옥분은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환영받고 있는지를 실감했고 순간 가슴이 벅차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울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밤 공기 속에서 마광숙은 탁자 위에 따뜻한 차를 2잔 놓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옥분은 잔을 감싸쥐었다. 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들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지옥분은 어린 시절 얘기부터 꺼냈다.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비행기 사고로 잃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조부모님 댁에서 자랐던 날들. 캘리포니아 햇살 아래서도 지워지지 않던 고독, 그리고 어느 밤 TV에서 우연히 본 K-팝 무대 현란한 퍼포먼스를 펼치던 뒤편, 노란 브릿지 헤어가 번쩍이는 백댄서 한 명.
그 백댄서의 눈빛이 화면 속으로 튀어나와 외로운 소녀를 붙잡았다. 살아야겠다. 18살 지옥분의 심장은 그렇게 뛰기 시작했다. 그 뒤로 그녀는 조부모님에게 매달렸다. 대학은 한국으로 가겠다고. 재력은 충분했으나 그녀는 최소한의 학비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채웠다. 불광시장에 5평짜리 미용실을 차린 것도 오흥수의 팬이 아니라 동료가 되고 싶어서였다. 돈보다 꿈을 좇는다는 명분이 필요했기에 자신의 배경은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마광숙은 이야기 내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옥분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손등을 토닥였고 잠시 말이 끊기면 차를 권하며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광숙이 물었다. 할아버지께 도움받을 수 있지만 흥수 오빠와 저는 독립적으로 살 거예요. 아이에게 당당하고 싶어요. 마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요. 옥분씨, 고마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지옥분의 조부모는 LA의 저택에서 손녀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웃음을 터뜨렸다. 두 노인은 지옥분이 오흥수라는 청년과 만들어갈 새로운 가정이 빛날 거라 확신했고 손녀가 홀로 서기를 위해 숨겼던 고집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동물병원 원장인 서인호는 늦은 밤 진료 기록을 정리하다 옥분이 주인을 찾아주려던 구름이 사진을 발견했다. 서인호는 어린 시절 미국에서 지옥분 조부모 옆집에 살고 있었다. 어린 지옥분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사실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옥분이 예뻐해 가끔 마당에서 놀았던 추억을 기억하지만 지옥분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오랜만에 마주친 욕분이 과거를 숨기고도 당당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때 자신이 품었던 소년의 감정이 어느새 아낌없는 보호의 마음으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서인호는 그들의 결혼 소식에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결혼식 장소가 LX 호텔로 확정되었다. 한동석과 마광숙이 흥수와 옥분을 위한 결혼 선물이었다. LX 호텔에 도착한 결혼식 전날, 지옥분은 대연회장 플로어를 둘러보다 호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도 불광시장 미용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때가 더 자신답다고 느낀 그녀는 결혼식 후에도 미용실 일과 동네 봉사를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을 흥수에게 털어놓자 흥수는 환한 얼굴로 내 샌드위치 가게도 시장 골목을 지킬 거야. 우리 둘 다 우리 자리 그대로 지켜. 라고 답했다. 서로의 평범한 일상을 존중하겠다는 다짐은 화려한 호텔 조명보다 더 빛나는 약속이었다. 결혼식 당일 흥수는 형들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맞춘 턱시도 가슴 안쪽 주머니에 자그마한 종이 메모를 넣었다. 메모에는 이번 달 가게 매출 수익은 전액, 아가 통장. 흥수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형들이 농담 삼아 축의금은 신랑이 제일 많이 내네. 라고 말하자 흥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 뒤에는 아버지가 된다는 책임감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옥분은 드레스를 입고 조부모와 포옹한 뒤 긴장을 숨길 수 있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가족석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한동석은 지옥분의 조부모 모습을 보면서 마광숙이 환히 웃자 그는 다짐하듯 속삭였다. 우리도 곧 합칩시다. 더 미루면 나 삐칩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유머 속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미래를 선명하게 그려 넣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